자, 이제 23강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앞 시간에 적는 법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을, 묘, 년, 그리고 임, 오, 월, 경, 인, 일, 경, 진, 시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좀 모양이 썼습니다만은 참고로 옮겨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주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운을 적고 또 세운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이제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운을 적용하실 경우에는 만세력에 대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낭월은 더 이상 대운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10년씩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체감으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운이 중요합니다. 대운은 허상이고 세운은 실상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어디서 나왔는가? 월주에서 전행, 또 순행, 역행 이래 가지고 나온 건데, 연월일시가 사주인데 왜 거기에 있지도 않은 과거절, 미래절을 논하면서 대운을 논해야 되는가? 이 자체가 매우 의문스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책마다 그 대운을 이야기를 하니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에서 그랬거나 말았거나 대운은 논하지 말자. 특히 대운이 좋아도 세운이 나쁘면 힘든 해가 됩니다. 반대로 대운이 나빠도 세운이 좋으면 또 무난한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운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것을 가지고 기륭을 말하는 것은 또한 자칫 이 정말로 아주 대단한 오행의 명리학이 좀 허황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 결과 30년의 짧지 않은, 길다면 길고 짧지 않은 시간에 대운에 대한 고민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적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각자의 선택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알기 쉬운 시리즈나 왕초보 시리즈에도 대운 얘기 많이 했네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미 그 방법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적용하지 않는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괜한 번뇌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운은 생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운 대신에 주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름을 주운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왜냐? 옛날 책을 보면,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년은 어떻고 또 중년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초년, 중년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월주를 청년으로 봅니다. 초년을 소년으로 봅니다. 소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기, 여기서 중년이 되고 이제 시는 노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주별로 나누어서 대략 20년 정도 대입하면 이것이야말로 대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사주에 있는 걸 가지고 대입을 하니까. 그래서 대운 대신에 주운을 활용합니다. 아니 10년도 길다면서 20년씩이나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매년 세운을 가지고 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낭원학당에서는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고는 각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주우는 아주 쉬워서 보면 나옵니다. 용신이 연주에 있으면 용신 얘기를 잠시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이 사주 용신은 무엇인가? 용신은 그러네요. 이제 사주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월지에서 0%, 일지에서 0%. 아이고, 너무 약하네요. 토가 필요합니다. 시에 토가 있네요. 토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용신이 시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연애는 용신이 없습니다. 고로 어려서 힘들었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왜? 연주는 부모와 연관된 위치로 대입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20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로 보고 대학 시절은 사회생활과 같이 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알바도 하잖아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사회초년, 즉 청년기다 이렇게 말하고 40까지 대략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기다. 이때 용신이 있으면 공부가 수월하고 또 좋은 직장 얻기 쉽고,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직장이 중요하죠. 40전에 직장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월지에 용신이 있는 것을 가장 좋게 여겼던 옛날의 관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경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왜? 사업은 늦게 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직장은 늦게 들어가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월주에 있는 것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겠다. 또 형제의 도움도 있겠다. 그러나 이 사주의 경우에는 아니네요. 그래서 청년 시기에 고생이 좀 되겠다, 이렇게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년, 이제 40 이후에 됩니다. 40에서 60 사이. 이게 중년이 되게, 요즘 사이클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공부 다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기 일을 할 나이가 40에서 60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앉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앉은 자리에 용신이 있으면 사회생활이 순탄하고, 더불어서 일지는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배우자의 도움도 지대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지에 목이 있습니다. 목은 용신을 공격하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기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배우자로부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겠다. 배우자로 인해서 중년도 힘들겠다. 이렇게 대충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십성이 또 나오겠죠. 네, 그것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십성을 알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은 80까지가 아니고 숨 거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0을 살면 10년, 80을 살면 20년, 100을 살면 노년은 40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50에 애석하게 죽었다. 그러면은 중년에 숨을 거둔 거죠. 그에게는 노년은 없습니다. 이런 점도 겸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주로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나는 길에 드립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운이 됩니다. 대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간결하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지는 자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연이 참 좋구나, 자식이 용돈 주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요. 시를 잘 탔다고 하는 말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주운이 되겠고, 이제 매년 바뀌는 세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입춘부터 입춘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전년 동지부터 당년 동지까지로도 봅니다. 이걸 굳이 정리하자면 심리적으로는 동지를 시점으로 보고 현실적으로는 입춘을 시점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어쨌든 입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상황을 본다면 자, 을미년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을미년은 을자가 들어오면 목이니까 나쁩니다. 미자는 토니까 좋습니다. 좋네. 을미는 5대5 정도로 봐준다. 50%라고 그랬죠. 그러면 을미년은 무난하다. 50점이니까. 자, 50점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면 그냥 무난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나쁘다는 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지하는데 괜찮은 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주를 볼 때는 주운과 세운을 가지고 기륭을 적용하면 되고 대운은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지편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잘 정리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